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그동안은 시장의 뒷심이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오후장까지도 힘을 내면서 코스피가 거의 2700포인트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2%의 급등과 함께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역시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을 제외했다면 그 외 종목들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또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 주는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반대로 2차전지 소재기업 엔캠은 1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었죠. 화장품 관련주는 워렌 버핏이 국내 시장으로 비교를 하자면 올리브영 있죠. 올리브영과 비슷한 화장품 유통업체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 때문에 몇몇 화장품 관련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는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8월 5일날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은 1조 5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준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합쳐서 1조 4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모처럼 거래대금도 10조 원을 돌파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8만 원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역시 외국인은 5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4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외국인의 순매수가 1조 2천억이었다면 거기서 거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오랜만에 현대차는 1천억 이상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아도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HLB, 역시 반도체를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이수페타시스, CJ,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다행히도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무려 2.3%의 급등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하고 또 빨간색 61선이거든요. 61선마저 시장에 돌파했고, 또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 약 한 달 동안의 급락장에서 거의 절반 정도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6%의 급등이 나왔고, 이것도 21선과 61선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요. 또 반도체. 자,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6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제 21선과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방향을 완전히 돌리려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2.7%, 대만도 2%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21선과 61선, 어제는 모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의 위치라면 낙폭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돌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HBM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고점 근처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내 시장이 휴장일 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처음으로 물가가 2%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 흐름은 큰 변동은 없더라고요. 다만 하루 건너뛰고 어젯밤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예상치가 7,000건 정도 하회를 했었고 다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다행스러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반응을 보면 연준이 경기를 가장 참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하고 또 고용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상징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었고 예상보다 줄어든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과 아시아권의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중요했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고용지표가 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또 월초와 월말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월간 고용지표, 그런 것도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있었고 그게 오늘 국내 시장까지도 크게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6.5%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어쨌든 전날에 엔비디아의 급등이 있었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3분의 2 정도의 주가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또 제가 이틀 전에 보여드렸었던 외국인의 수급까지,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가장 첫 번째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가격대는 저점일 수가 있다 라는 외국인의 생각을 조금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6.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미국 시장 할 거 없이 저점에서 대부분 절반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렇다 보면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조금은 잠잠한 중동 이슈, 그게 언제쯤에 폭발해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중동 전쟁 리스크도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리스크보다 훨씬 중요했었던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다소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지난 8월 초처럼 너무 걱정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 만큼 조금 더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업종에 대해서는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주도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했고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했다는 것은 조금 더 그 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주, 이쪽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개별 재료로 본다면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 가족 중에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있어서 제가 주말 사이에 편의점하고 약국을 한번 들려봤었거든요. 한 3군데 정도 들렸었는데 다 진단키트가 품절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8월 말까지나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던 만큼 물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은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코로나 관련주는 한 번씩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만큼 이렇게 급등호에 한 번씩 눌렸을 때 그런 구간을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500%나 폭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에서 상당 부분 많은 반등이 나왔잖아요. 물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한 번의 조정이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긴 흐름에서 본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과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D램 매출도 보시면 전 세계 D램 매출이 2분기에 25%나 증가했고 3분기에는 D램 가격이 많게는 2자릿수 이상 상승도 나올 수가 있다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과 가격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3분기에 충분히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이런 수급주는 늘 주봉상으로 보시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돌아선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라든지 또 오늘은 코로나 관련 업종들, 그리고 비만약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단기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만큼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또 5일선 내지는 11선 근처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스윙 투자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내가 투자할 종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요. 반도체처럼 탄탄한 종목들은 조금은 길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한 번씩 이런 재료가 붙는 종목이라면 조금은 짧게 대응도 같이 해보는 것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최근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트랙 전략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재료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재료는 다시 한번 전선 관련주가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현대일렉트릭이 8.9%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신규 상장 후에 계속 주가가 내리고 있었던 산일전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일렉트릭 이 종목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지만 어쨌든 전선 관련주는 엔비디아 주가 급등과 함께 다소 연관성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HBM 주도 업종,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엔비디아 주가의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럼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 수많은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선 관련주의 급등이 나온 것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급등과 연관성도 있는 만큼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나온다면 같이 전선 관련주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는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다면 다행히도 이번 주는 시장이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